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제 12시간 조사에 이은 이틀째 조사로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돈이 대가성 공천에 대한 보답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명 씨에게 건너간 돈은 강혜경 씨에게 빌렸던 것을 돌려준 것이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창원을창 보궐선거 당선 뒤 강혜경 회계 담당 보좌관을 통해 명태균 씨에게 9천여만 원을 전달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옛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남노동계는 명태균 씨가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냈는데요. 경남경찰청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2022년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파업. 정부가 파업에 엄정 대응 기조로 돌아선 건 파업 47일째부터입니다.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뭐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노동계는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 배경에 명태균 씨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명 씨가 임직원들과 파업 현장을 둘러봤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은 민간인에게 패싱당했다. 그 후 들려온 것은 윤석열 정권 불법 파업 낙인과 강제 진압 협박이었다. 출입이 통제된 조선소에 민간인 명 씨가 출입하고 파업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수사 의뢰의 핵심입니다. 또 명 씨 방문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시사에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민간인이 좀 오도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계를 통해서 결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조선소 측은 당시 임직원들이 퇴직해 정확한 경위 파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 현장에는 정치인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명태균 씨가 현장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고발 사건을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로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산업 현장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은 어디에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창원의 대기업이 체험형 안전교육장을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면서 생활 속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뿌연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재 체험 현장에서 학생들이 벽을 두드리며 감각의 의지에 빠져나옵니다. 위험한 곳에 매달려보고 난간 위에서 떨어지는 안전사고 체험은 마치 실제 상황인 듯 실감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많이 무섭고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보면은 과연 얼마나 더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울까 많이 생각이 됐고 VR이랑 그다음에 안전모 같은 거 착용해서 되게 현실감 있었고 그다음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 긴장감이 좀 많이 와닿아서 이게 안전기구가 무조건 있어야겠구나 말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완강기 체험이나 화재 시 대피, 소화기 사용법 등 재난 대피는 핵심 교육 사항입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내려갈 때는 에어컨 실외기 등에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벽 쪽을 마주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기업체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근로자는 물론 민간에도 개방했습니다. 산업재해와 생활 속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민간안전체험 교육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위아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기업 및 시민에 대한 체험 교육을 지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다름없는 한글 점자 탄생을 기념하는 제98회 한글 점자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식품에는 아직 점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한 80대 시각장애인 여성이 술에 취한 70대 이웃에게 식용빙초산 하나를 건넸습니다. 촉감이 비슷한 비타민 음료와 착각하고 선의로 건넨 겁니다. 하지만 빙초산을 먹은 이 남성은 구토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파트 아저씨 이발하러 오니까 변기에 붙들고 막 피를 토하길래 물어보니까 이거 먹고 그랬다고.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여성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는 식용빙초산에 위험성을 알려주는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구매한 식용빙초산에는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점자는 없습니다. 위험식품이지만 시각장애인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제품을 만들어낸 기업과 그것을 강제하도록 정책적인 제도적인 보완을 미처 하지 못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가. 식품의 점자 표시를 명시한 법률에도 점자 표시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주요 식품 가운데 10개 중 6개에는 점자 표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하루 사이에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11도, 산청이 8도, 거창이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17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모레까지 기온은 계속해서 낮아지겠는데요. 모레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북서 내륙에서는 0도 안팎으로 낮아져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1도, 의령과 함안이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8도, 거제와 통영이 19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8도, 거창이 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17도, 하동이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경남의 하늘 구름 많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15일 도의회에서 폐지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 어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평생교육법과 청소년교육법의 취지를 반영한 합당한 조례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등을 근거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경남의 중소기업들은 이달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지역 2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지수는 83.2로 지난달보다는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는 1.3%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 업황 전망지수는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가우주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위성 데이터 활용과 우주 쓰레기 포집 기술 개발을 장기 과제로 추진합니다. 국가우주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과
제2차 우주 위험 대비 기본 계획 등 2가지 안건을 중장기 계획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들 중장기 계획은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 등 우주 쓰레기 처리 기술 개발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부터 국내 위성 인터넷 시장에 진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KT, KTSAT와 손잡고 6G 저궤도 위성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카이는 최근 KT, KTSAT와 함께 통신 위성 시스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 진출 등을 목표로 한 6G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바이오 기업 LG 생활건강과 수산물에서 새 유산균 2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장 건강 개선 효과를 지닌 이른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유산균은 수산물에서 분리한 락토코커스와 와이셀라로 종양 생성을 억제하고 바이러스 세균 면역을 최대 8배 이상 높여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안군은 1년에 한 번 개최하던 낙화놀이 행사를 올해 5차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안군과 한국관광공사가 함안 낙화놀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시도로 지난 1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450명이 낙화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함안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은 일본 여행업협회 소속 14개 일본 여행사와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 여행 상품을 이용한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